자, 그러면 14쪽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가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보시죠. 중요해집니다, 이제. 자,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이 있고요.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끗 차이인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요량과 수요 다릅니다. 수요량과 수요.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량과 수요입니다. 자, 수요량이라는 것은 해당재와의 가격. 이 변화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해당재와의 가격. 얘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되고, 수요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 이 요인이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고,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저랑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 수요량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다. 수요량은 해당재와 가격 이외가 변하는 겁니다. 이외.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수요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때는요, 수요량과 수요도 다르게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수요량과 수요가 다르다.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칠판 보시기 바라요. 자, 갑니다. 현재 우리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아파트 가격이 30만 아파트 하나 가격이 5억이다. 이때 아파트 수요량은 20개였다. 아파트 수요량은 20개였다. 가격이 5억일 때 아파트 수요량은 2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개를 30개로 바꾸고 또는 10개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파트 가격을 바꾸면 돼요. 이거 5억을 6억으로 올려. 그럼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량이 20개에서 10개로 줄고요, 5억에서 4억으로 내려. 그럼 수요량은 20개에서 30개로 늘어. 자, 그러면 결국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가격 5억을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거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고정시키고 아파트 수요량을 20개에서 30개로, 20개에서 10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득을 증가시켜버리면 돼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 버리면요, 가격 5억 가만히 있어도 20개에서 30개에서 사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구가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는 거지. 금리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수요는 증가될 수 있는 거지. 네 번째, 가격 예상. 이건 좀 봐야 돼. 가격 예상은. 자,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미래 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한다. 자, 뉴스 보니까 조만간 아파트가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은 싸지는 거예요. 자, 질문.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지금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하지만 6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가격을 싸게 만들어줘요. 느낌적으로. 그럼 수요가 증가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4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지금 가격은 비싸지지. 그럼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 싸 보이니까 수요가 증가되고, 앞으로 내릴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시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네버. 단 한 명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뉴스 봤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예를 들면 1,800원이야. 리터당. 1,800원인데, 뉴스 보니까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200원씩 오를 거다. 리터당.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자정 0시부터죠. 그럼 지금 주유소 가보면 얼마 합니까? 1,800원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잡니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순간 기름 넣으러 간다는 거죠. 싸 보이니까 지금 가격이. 그런데 지금 휘발유가 별로 없어요, 차에. 오전에 오다 보니까 차 휘발유가 별로 없어. 근데 뉴스를 보니까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휘발유 값이 200원 떨어질 거다. 1,600원 될 거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집에 갈 때 휘발유 넣습니까? 안 넣는다고.
오늘 자정 0시 지나서 넣는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가격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수요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실제로 실생활에 여러분 접목을 시켜보면 돼요. 라면값 오를 거다. 미리 사두는 거야. 오르기 전에. 내릴 거다. 먹고 싶어도 참는 거야. 내리고 나서 먹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빌라 가격이 5억이다. 빌라 가격이 5억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예. 빌라하고 아파트하고를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대체제. 중요한 말 나왔다. 대체제. 자, 대체제가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체제는요, 성격 또는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탄산음료로서 콜라하고 사이다. 대표적인 대체제예요. 대표적인 대체제.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빌라와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대체제가 됩니다. 근데 대체제의 성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내 만족에 차별이 없다. 학문적으로 접근합시다. 그게 대체제예요. 자, 그럼 질문. 콜라 500원, 사이다 500원일 때 뭐 드실 거예요? 둘은 대체제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난 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가격이 같은 순간 어떤 걸 선택해도 여러분들의 만족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출발. 아파트 5억, 빌라 5억. 요 둘은 대체제. 뭐 사실 거예요? 아무거나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쌤, 나는 아파트가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학문적으로는 대체제로 하는 순간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어야 돼.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빌라 가격이 5천만 원 올라요. 빌라 가격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제 가격이 상승한 거야. 대체제 가격이 5억에서 5천으로. 사람들이 빌라를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뭐로 넘어온다? 아파트로 넘어옵니다. 아파트 수요량은 그럼 20개에서 30개 될 수도 있겠네?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안 변하고도 얼마든지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고, 자, 보세요. 요런 것들이 변화해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런 것들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딱 명확히 떨어졌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재와의 가격이야. 그럼 대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해당재와는 누구야? 아파트지, 아파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는 거지. 근데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는 해당재와 가격 이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재와 가격 이외. 그럼 대답하세요. 이런 것들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당연히 거꾸로 묻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거꾸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다? 뭐? 해당재와의 가격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뭐다? 해당재와 가격 이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절대로 가격 이외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해당재와의 가격, 해당재와 가격 이외라고 해서 해당재란 말을 꼭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쌤 해당재와 그거 좀 귀찮은데 안 붙이면 안 되나?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절단납니다. 안 붙이면 절단. 왜 절단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대체제 가격이란 말이에요. 제가 써볼게요. 대체제 가격이라고. 아까 빌라가 대체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저 7번 보세요. 대체제 가격 보니까 끝날 때 뭐로 끝났어? 가격으로 끝났어.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 이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해당재화가 귀찮아가지고 꼴랑 그거 하나 귀찮아가지고 가격 이외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체제 가격 옆에 보니까 뭐가 떴어? 가격이 떴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요량이래. 왜 수요량인데 물어보니까 가격이잖아, 씨. 하고 장렬히 전사하십니다.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재화란 말만 붙였어도 이런 일이 안 발생하는데 해당재화를 안 붙여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족보를 따집니다. 이 족보를 심하게 따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 거 가격이 변해. 그래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거. 요것만 수요량이 변화요. 내 거 가격이 변해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요것만 수요량이 변화요. 혹시 내 거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 가격이 변했어. 내 건 가격은 가만히 있고 다른 놈 가격이 변해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해. 근데 이것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아니, 다른 놈 가격이 변했는데 왜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걔는 내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내 거 가격이야.
그러니까 해당자와의 가격이야. 거꾸로 묻겠습니다. 다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해당자와의 가격.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 수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 이외. 자,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의 가격이 변했어. 예를 들면 대체제의 가격이나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해서 해당자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의 변화다. 아니, 가격으로 끝났는데 왜 수요의 변화예요? 해당자와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예를 딱 집어넣을게. 아파트 들었어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빌라 가격, 토지 가격 등과 같은 다른 놈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의 변화다. 왜냐면 걔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대체제나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수의 변화다. 그럼 지금부터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는 거고 수요는 어떻게 변하는 건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지금도 또 이해 못 해. 아니면 첫 번째 시간 수업을 들었으나 잠깐 주무신 분들도 이걸 이해 못 해. 100원, 200원, 300원. 잠 안 된다니까. 잠 안 돼요. 잠 안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깨우겠습니다. 아니, 자는데 왜 깨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가 보니까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강의해 보니까 그래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고 습관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자던 애들만 자지 않던가요? 잔다고 못 봤어요? 그래요. 이 자는 것도 습관입니다. 수업 시간에 절대로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안 주무세요. 수업 시간에 잔다는 걸 상상도 못하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자는 걸 갖다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자자, 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일단, 힘은 힘들죠. 이 수업, 들어오시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시냐면, 상당히 개운하게 집에 갑니다. 왜냐면 3시간, 4시간 잤으니까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개운하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3시간, 4시간 자고 집에 갔는데 잠이 오겠어? 근데 그분은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요즘 왜 잠이 안 오지? 나는 그분이 왜 잠이 안 오지 알겠는데 스스로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리고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사람이란 게, 유전이란 게 무시를 못 합니다. DNA. 본인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자녀분들 학교 가서 반드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고 있다. 학원 보내봐 소용없어. 반드시 자고 있다는 거지. 본인이 주무시고 계시면. 그러니까 유전을 한번, DNA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안 주무시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진짜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쌤, 혹시 제가 수업 시간에 뒤에 서서 수업을 듣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서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쫓으려고 좀 서서 수업을 듣다가, 잠이 깨면 와서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잠이 오니까, 앉아서 수업을 듣으니까 잠이 온다는 거지. 서서 수업을 듣겠다. 그럼 합격 아닙니까? 합격? 그런 사람들. 예? 잠 오면 수능하면서 자고 말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잠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7번. 수요곡선 어떤 모양? 게이스나 자나 똑같네. 수요곡선. 우하양. 수요곡선 어떤 모양? 우하양. 수요곡선 우하양입니다. 맞죠? 예.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 사신다? 30개 사신다. 200원일 때는? 20개, 300원일 때는 10개. 다시 가격이 150원일 때는 내가 25개. 좀 어렵죠 이거는. 예. 250원일 때는 15개. 자, 출발합니다. 해당자와의 무엇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무엇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무엇을 변화라고 하는데? 수요량이 변화라고 하는데, 이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상에서 점이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이동으로. 잠깐만요. 곡선상이 중요할까요? 점이동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곡선상이 중요할까? 점이동이 중요할까? 잠깐만요. 곡선상이 중요할까? 점이동이 중요할까? 어떻게 알았어요? 곡선상이 중요합니다. 곡선상이. 깝깝한 사람들아. 점이동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곡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지. 자, 곡선상이 왜 중요하냐? 수요량이 변할 때는요, 이 곡선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킬 때는요, 절대로 곡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응되는 점들이 이 곡선 안에만 있으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잘 봐봐요. 중요합니다. 가격 200원이야. 대답하세요. 양 몇 개? 20개. 아까 했잖아. 가격 200일 때 양 20개. 근데 가격 손댈 생각하지 가만히 안 두고 소득이 증가해버렸어. 소득이. 그러면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아요? 가격 200원 라인에서 200원 요 라인 보이시죠? 소득이 감소해버렸어. 그럼 20개에서 수요량은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질문. 가격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자, 잘 봐요. 여기 있던 점에 일로 이동했어 안 했어? 여기 있던 점에 일로 이동했어. 그럼 위에도 점은 이동하고 밑에도 점은 이동하니 점 이동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는 곡선을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나서 곡선 상에서 움직였고 얘는 곡선을 벗어나서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벗어난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 벗어난 거 싹 다 잡았어. 다 연결할게. 그러면 요래되고 요래돼요. 우리 이것을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상승 하락 증가 감소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상승 하락 증가 감소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요거 상승, 요거 하락, 요거 증가, 요거 감소. 이제 우리 이 방향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럼 갑시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 갔어, 왼쪽 갔어? 오른쪽.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야, 증가. 수요가 곡선이 왼쪽으로 갔어? 그럼 수요가 뭐예요? 감소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아세요? 수요량이 아니고 수요 감소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래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수요 증가요인 찾으면 돼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 감소 요인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했잖아. 올라가면 상승 증가 진짜 깝깝한 사람들이 상승 밑에 하락 오른쪽이 증가 왼쪽이 감소. 우측은 증가고 좌측은 감소라는 거지. 이거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다니까. 박스 안에다가 한 17개 넣어놓고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럼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 요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절 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절 보시고. 자,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화. 얘는 어떻게 움직인다?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곡선상이 중요해? 점이 이동이 중요해? 곡선상이 중요해. 맞아요? 두 번째,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 변화. 수요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이 수요 곡선이잖아. 이렇게 가면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 수요 감소. 다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잘 봐요. 자, 요거 우하향이에요. 잘 보라고. 이거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보이세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다. 해당자와 가격 변했을까? 가격 이외에 변했을까? 가격이 변했겠지.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상에 점이 이동한다. 맞아요?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수요량의 변화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고 계세요? 예. 이건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해당자와 가격 이외. 가격 이외.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잘 봐봐요. 자, 잘 봐봐요. 이거 수요. 증가. 이거 수요. 감소. 이게 왜 수요 증가인데? 우측이니까. 요게 수요 감소인데 좌측이니까 수요 증가, 수요 감소까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수요량하고 수요 중에서 집중적으로 한 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한 놈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량과 수요 중 어떤 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수요. 뭐야 이게? 예.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봤더니만 한 개밖에 없어요. 해당자와의 가격밖에 없다니까? 공부 시작했다가 바로 공부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니까? 공부 시작했다가 공부 바로 끝나버렸어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 가격 이외는 몇 개란 얘기예요?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심에 잘 나오는 7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중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 근데 책에 보니까 수요의 변화가 나와 있거든. 수요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은 해. 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내가 이걸 공부하지 뭐 책이 없는데 공부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중 뭐를 집중적으로 한다? 수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밖에 없고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고 수요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가격 이외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시험에 진짜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데 소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소득. 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정상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열등제. 자, 정상제는 잠깐 우등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등제. 우등제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열등제는 나쁜 거. 그럼 칠판 잘 봐봐요. 자, 50인치 LED TV가 있어요. LED TV. 50인치 LED TV. 20인치 공면 TV가 있어요. 둥그래요. 공면 TV. 사람 얼굴도 이렇게 막 둥그렇게 보이고 막 그래. 여러분 질문. LED가 좋아요? 공면 TV가 좋아요? 그럼 LED가 정상제예요. 공면 TV는 열등제고요. 새 아파트가 있고요. 지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가 있습니다. 얘는 같은 30 평 아파트인데 화장실도 2개고요. 드레스룸도 따로 빠져 있고요. 얘는 화장실도 1개밖에 없어요. 안방만 디립다 크고 막 그래요. 예. 자, 그럼 갑시다.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얘가 좋지. 그럼 얘는 정상제, 얘는 열등제. 계속 갈까요? 한 3, 40평 정도 돼요. 10평밖에 안 돼, 10평밖에. 10평밖에. 3, 40평, 10평. 그럼 대형주택은 무슨 제? 정상제. 소형주택은 열등제.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느낌 안 왔어요? 그럼 벤츠, BMW, 아우디랑 티코는 뭐가 되겠어? 열등제가 되고 벤츠, BMW, 아우디는 정상제가 되는 겁니다. 정상제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게 정상제야. 나쁜 게 열등제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된다고 했었나요? 근데 사실 이제와서 밝히는 거지만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밝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건 정상제만 그래요. 뭐만요? 그러면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가 감소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비례관계일 때 플러스 썼고 반비례관계일 때 마이너스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무슨 제고? 정상제고.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 열등제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증가되면 LED 같은 거, 신축 아파트 같은 거, 대형 평형대 아파트 같은 거 사요 안 사요? 사요. 근데 소득이 증가되면 공면 TV 같은 거, 오래된 아파트, 10평짜리 아파트 이런 거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지. 오히려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한다니까. 다시 가볼까? 소득이 감소해. 소득이 감소하면 이런 것들 사 안 사? 사실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제는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재활용센터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사야 돼. 눈물 나겠죠. 소득이 감소하면요. 달동네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감소하면 열등제 수요가 오히려 많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관계가? 소득과 수요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막 움직여.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막 움직여. 열등제. 출발합니다. 소득 증가될 때 수요 증가되는 자와 정상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 감소되는 자와 다시 정신줄 잡아야 돼. 수업부터 정신줄 놔버리면 안 돼.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면 정상제.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감소하면 정상제. 여러분들 일단 잠깐만요. 잠깐 치워놓고 요거 같은 방향이에요. 요거 반대 방향이고. 알겠어요? 예, 요거 같은 방향이고 요거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가져올게요. 예,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그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도 증가되고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도 감소되고.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되고 소득이 감소되면 수요가 증가되는 작업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있으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하고 배워요. 뭐라고 배운다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공식이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뭐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수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라 그랬어요 방금? 정상제라고 했고 수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뭐라고 했다? 열등제라고 했다. 그럼 대답하세요.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맞아요?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수요가 대답하지 마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거. 대답하지 마요.
이게 문제가 끝나고요. 우리 시험 오지선답니다. 오지선답. 첫 번째는 정상제. 두 번째는 열등제. 이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걸 참 하면 참 좋은데, 이거 다 이해 뿌리면 참 좋은데. 수용근은요, 첫 단추만 잘 깨면 진짜 쉬워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진짜 골치 아프고요. 자, 일단 제가 편안하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소득에. 따라하시라고. 소득에. 정렬. 한 번 더. 소득에. 정렬. 여러분,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의 정렬, 소득의 정렬. 이걸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의 정렬, 소득의 정렬, 소득의 정렬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자, 보세요. 뭐가 떴어요? 소득이 떴죠?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 정렬. 뭐 아니면,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야.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1타 3피라고 합니다. 1타 3피. 우리 단지 뭐만 읽었어? 소득만 읽었어. 근데 지문 3개를 떨어뜨려내는 거야. 여러분들, 개론하고 민법하고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1차 과목에 부동산학 개론도 있고, 민법도 있는데, 민법은요, 2글자 있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낼 방법은 없어요. 민법이 그런 과목이에요. 다 읽어야 돼. 갑이고 어디고 막 읽어야 돼. 그리고 지문 1번, 2번, 3번 다 읽어야 돼. 그러면 민법에서 지문 3개를 떨어뜨려내려면요,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론은요, 단지 따라하는 것만 따라해서 소득의 정렬, 소득의 정렬 이것만 따라했어. 그러니까 지문 3개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야. 두 번째, 크기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가 중요하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기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크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중요하진 않은데 시험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무시. 그러니까 크기가 시험에 뜨면요,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 보이세요? 8% 보이세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고. 근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우리 뭐 되면 방향 모르는 거야.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정상 방향은 아니고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무슨 제? 정상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득이 시험에 떴을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은 걸 제가 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는 전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득 10% 감소, 수요 18% 감소. 무슨 제? 정상제. 제발 좀 정상제. 소득 10% 증가, 수요 8% 감소. 무슨 제? 열등제. 소득 10% 감소, 수요 8% 증가. 무슨 제? 열등제. 그 위에 그 두 개는 무슨 제? 정상제. 밑에 그 두 개는 열등제. 이거 말고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우의 수 전부를 보고 계신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 소득이 24% 증가했다. 수요가 35% 증가했다. 무슨 제? 정상제. 24%, 30% 중요해, 안 중요해? 한 개도 안 중요하다고. 근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그럼 말하고, 무시하라고.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보면 되면, 증가, 감소, 방향과, 증가, 감소, 증가의 방향만 보시라고. 다시. 소득의 정렬. 까먹었어. 소득의 정렬. 소득에는 정렬 중에 답이 하나야. 알겠어요? 근데 이 소득과 수요는 크기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방향 중요하다. 그럼 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하고,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체제 번제로 갑니다. 대체제 번제.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펴야 될 페이지, 대체제 번제 페이지를 펴셔야 됩니다. 대체제 번제, 이거 지금 안 되시면은요, 대체제 번제는 시험 10번 치면 9번 나와요. 10번 치면 9번.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은 100%가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 대체제 번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 올해 대체제 나왔어요. 작년에는? 나왔지. 재작년에는? 나왔어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요. 대체제 보완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입문 과정에서 100%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근데 대체제 보완제를 첫 단추만 잘못 깨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 내내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고생하세요. 1년 내내. 심지어 어떤 분들 계시냐면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고 하는 분도 계세요. 진짜 그래요. 이거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한 7월달 정도 됐어. 내년 7월달. 대체제 보완제는 나올 때만 틀리는 거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밤에 잠도 안 하고 불면증도 시작하고 밥맛도 없고.
그럼 정신과 찾아가 봐야 되겠지. 왜 오셨나요? 밥맛도 없고 저기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그래요. 막 그리고 처방 나가고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처방이 나가고 막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기 7월달 8월달에 정신과 약을 드시지 않으시려면 숙면을 취하시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대체제 보완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들을 때 얼마나 잘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제 보완제 지금 끝내세요. 뭐 1월달이고 뭐 3월달이고 나발에 끌고 갈 것도 없어. 지금 다 끝내세요. 알겠죠? 오늘 대체제 보완제 못 끝내면 집에 못 갑니다. 질까? 자, 요 약속이니까 경제학에서 하는 약속이니까 절 따라하세요. X제 해봐요. 시작. Y제 해봐요. Y제. 사진 찍는 거예요? 이거. 내 찍는 거 아니죠?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이거 있어. 내 찍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 저거로 바꿔놓고 무음으로 바꿔놓고 찍어도 소리가 나나요? 원래 무음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수업 시간에 착각착각 그러니까 소리 좀 그러네. 예, 무음으로 좀 바꿔놓으시고 찍으세요. 내 찍으면 안 돼. 초상권이 있어서. X제. X제가 있고 Y제가 있습니다. X제, Y제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X제, Y제는 재화가 두 개다라는 겁니다. 재화가 두 개다. 재화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체제하고요. 보완제라는 걸 소개해 드릴 텐데, 자,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왜냐하면, 대체제나 보완제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재화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는 한 재화만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절대로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체제, 보완제의 기본 전제 조건은 재화가 몇 개 나온다? 두 개. X제, Y제. 그러니까 X제, Y제가 의미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재화가 한 개 가지고는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못한다. 재화가 두 개 나와야지 일단 대체제, 보완제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콜라는 대체제와 보완제야?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피자는 대체제와 보완제야? 말할 수 없다. 그럼 재화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대체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꿔 쓸 수 있는 재화예요. 자,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가 대표적인 대체제예요. 됐어요? 콜라와 사이다. 짬뽕과 짜장면 대표적인 대체제예요. 대표적인 대체제. 그러니까 대체제는 성격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재화를 갖다 우리는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완제. 보완제는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통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 얘가 엄청 많습니다. 바늘과 여러분들 바늘만 쓰는 사람은 없죠. 실만 쓰는 사람들도 없어요. 바늘과 실은 보통 같이 써요.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샤프랑 샤프심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칠판과 분필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짜장면과 단무지 짬뽕 아니에요. 짬뽕 아까 지나갔어요. 짜장면하고 단무지 치킨과 치킨무 이런 게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치킨무만 먹는 사람이 없다고. 치킨 먹을 때 치킨무를 먹는다고. 단무지만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짜장면 먹으면서 단무지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같이 쓰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체제의 성질과 보완제의 성질을 알려드릴게요. 대체제는요,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을 샀어요. 이놈 안 사요. 이놈을 샀어요? 이놈 안 사요. 그게 대체제라고. 대체제라고. 그 대체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한 놈 수요 증가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감소. 한 놈 수요가 감소하면 나머지 한 놈 수요는 증가. 이게 대체제라고. 근데 보완제는요, 얘를 사야 돼. 그래야지 얘도 사. 얘를 안 사는 사람은요, 얘를 살 일이 없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샤프 쓰는 사람은 샤프심을 사죠. 근데 샤프 안 쓰는 사람도 있잖아, 왜? 샤프심 살 일이 없지. 바늘 쓰는 사람은요, 꼭 실을 사요. 근데 바늘 안 쓰는 사람은요, 실 살 일이 없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대체제 보완제가 뜨기 위해서는, 제 지금 입문 과정입니다. 제가 진짜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콜라는 대체제라 그랬어? 보완제라 그랬어? 말할 수 없다. 화가 났네요. 미안합니다. 예. 화를 내면 안 되지. 모르니까 하고 났지. 그렇지. 모르니까 하고 났지. 알면 하고 났겠어? 화 안 낼게요. 방금은 화 갑자기 너무 났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화를 안 내고 수업하겠습니다. 방금 웃으면서. 자, 콜라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대체제 보완제는 재화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놈을 샀어요. 이놈을 안 샀어요. 무슨 죄야? 그런 게 대체제라고. 이놈을 안 사면 이놈을 사면 대체제라고. 이놈 사고 이놈 안 사고 대체제라고. 이놈 사고 이놈 사고 보완제라고. 이놈 안 사고 이놈 안 사고 보완제라고. 그러니까 사고 안 사고는 무슨 죄?
사고 안 사고는 무슨 제? 대체제. 사고 안 사고는 보완제. 안 사고는 대체제. 사고 안 사고는 대체제. 사고 보완제. 안 사고 보완제. 재밌네 이거. 안 사고 안 사고 대체제. 사고 안 사고 대체제. 사고 보완제. 안 사고 보완제. 그러니까 이게 대체제와 보완제 성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제 보완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맨날 시험에 나오거든요. 맨날 나와요. 맨날. 대체제 보완제 진짜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자, 시험 보세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개밖에 안 나와요. 8개를 소개해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대체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보완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일곱 번째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덟 번째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를 볼 거예요. 경우의 수 전부. 그러니까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전부를 다 보는 겁니다. 이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 배운 거 있으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 봐요. 대체재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합니다. 원래 대체재라는 놈이 그래요. 한 놈을 사면 한 놈을 안 사는 관계니까. 보완제 수요가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덩달아 증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 보완제 수요가 감소하면 내 거 수요 덩달아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거 열심히 1번부터 4번까지 대답해 주셨는데요.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 요거는 대체제 보완제를 공부하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시험 문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니까. 알겠죠? 그럼 몰상식해지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대체제 수요 증가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대체제 수요 감소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보완제 수요는 증가해야 내 거 수요도 증가. 보완제 수요 감소하면 내 거 수요도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 6, 7, 8 시험에 나옵니다. 1, 2, 3, 4 시험에 나옵니다. 5, 6, 7, 8 시험에 나옵니다. 출발할게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해요. 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자, 사이다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은 사이다를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그럼 콜라 수요가 뭐 하는 거지? 증가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이다 가격 오르니까 사이다 안 사고 뭐 샀다? 콜라 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예.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내립니다. 사이다 가격이 내렸어. 그럼 사람들 뭐 사겠어? 사이다 사야지. 그럼 내 거 콜라 수요는 뭐합니까? 감소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샤프 가격을 한번 올려볼까? 샤프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사람들은 샤프를 안 사. 샤프 안 사지. 그럼 샤프심도 안 사. 샤프심 수요가 감소합니다. 맞아요? 그럼 샤프 가격 하락시켜볼까? 샤프 가격 하락시키면 샤프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샤프심 수요도 증가합니다. 맞아요? 다시. 짜장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뭐 수요가 증가해? 짬뽕 수요가 증가합니다. 맞아요? 그럼 짜장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짬뽕 수요는 감소합니다. 맞아요? 다시. 바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실 수요가 감소합니다. 바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대답은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장에 가셔서는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이 보통 박스 안에 7개를 넣는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자, 콜라 보자. 사이다 보자. 절대 안 납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 샤프 보자.
샤프심도 한번 보자. 절대 납니다. 그럼 이 대답을 얼마만 해야 되냐면 1초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1초 만에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숙해지면 0.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일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라고요? 교차 탄력성. 잠깐만. 우리 도로가 두 개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교차로라고 합니다. 그럼 재화가 두 개 만나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재화가 두 개 나와야 돼. 근데 만날 때 잘 만나야 됩니다. 한 놈은 뭐가 떴냐면 뭐가 떴어요? 가격이 떴어요. 둘 다 수요가 뜬 게 아니고 한 놈은 가격이 뜨고 다른 한 놈은 수요가 떠. 그럼 이제 대답 한번 해보는 거야. 요게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는데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야.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보완제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차의 대보. 다시 교차의 대보 해봐. 시작. 교차의 대보. 그럼 교차 탄력성이 시험에 뜨면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인데 저 보세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 중요합니다. 한 놈 수요 가격이 아닙니다. 둘 다 수요도 아니고요. 한 놈 먼저 가격이 떠줘야 돼. 다른 한 놈은 수요. 밑에 거 가격, 다른 한 놈은 수요입니다. 요게 플러스면 대체제고요. 마이너스면 보완제예요. 자, 그럼 봅시다. 대체제는요. 한 놈 가격 상승하잖아요.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해. 원래 대체제 바닥이 그래.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 같은 방향이에요.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과 나머지 한 놈 수요가 반대로 움직여.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오르잖아.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 한 놈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하고. 그럼 일로 오실래요? 일로 올래요? 왔어요? 자, 보세요. 한 놈은 뭐가 떴고? 가격이 떴고,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떴어. 그럼 뭐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나?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라 그랬고?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럼 제가 이걸 지울게. 지우고 1초 만에 대답하세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한다고? 내 거 수요는 증가.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내 거 수요는 감소. 같은 방향. 이해되셨어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내 거 수요는 감소. 반대 방향. 보완제 가격이 하락합니다. 내 거 수요는 증가. 반대 방향입니다. 다시 1초 만에. 대체제 가격이 상승.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 내 거 수요 감소. 가격과 수요가 비례관계야. 무슨 제는? 대체제는.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 내 거 수요 증가. 보완제는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연습. 위에 거 4개는요.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사고. 사고,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하는 건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한 놈은 꼭 가격을 주고 한 놈은 수요를 주고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의 탄력성을 무슨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교차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재화 두 개 뜨고 한 놈 가격, 한 놈 수요가 교차 탄력성인데 대체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무슨 관계? 플러스. 보완제는 그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럼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합니다. 나머지 한 놈 수요는 증가합니다.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하락합니다.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합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합니다. 나머지 한 놈 수요 감소. 한 놈 가격이 하락합니다.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안 볼래요? 이거 안 볼래요? A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B 수요는 5% 증가했대요. 그런데 C 수요는 10%가 감소했대요. 이때 A, B는 무슨 관계고 A, C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기출문제가 시험에 떴어요. 자, 이걸 갖다가 콜라 사이다 넣어서 풀 수 있느냐? 못 푼다고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눈치를 채야 돼. 한 놈 뭐 떴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다시 한 놈 뭐 떴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자, 한 놈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수요 뜨면 무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의 대보 기억납니까?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질문.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크기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나오면 뭐 해라? 무시하는 거야. 안 중요하니까. 그럼 10%, 5%, 10%, 10%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고 방향만 보는 거야. 요놈 가격 상승, 요놈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네. 그러면 A, B는 무슨 제? 대체제. 맞아요? 요놈 가격 상승, 요놈 수요 감소. 반대 방향이네. 그럼 요놈은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저를 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이럴 때 제일 안타까워요.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점은 무슨 제? 예? 정상제입니다.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소득의 정렬. 소득은 정렬이에요. 정렬이라고. 교차의 대보입니다. 교차가 뭐냐면 한 놈 가격, 한 놈 수요입니다. 자,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비례관계면 무슨 제? 대체제. 정상제 끝났다니까. 대체제.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반비례관계면 보완제. 다시 제 손을 잘 봐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정상제. 소득 수요 반대 방향. 열등제.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비례관계. 대체제.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반비례관계. 보완제. 그럼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증가. 열등제.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정상제. 됐어요? 예.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비례관계. 대체제.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반비례관계. 보완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 증가.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소득의 정렬. 소득의 정렬. 소득과 수요가 비례관계면 정상제, 반비례관계면 열등제. 교차의 대보. 교차는 한 놈 가격, 한 놈 수요, 비례관계면 대체제, 반비례관계면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결론. 자, 보세요.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을 따로 공부해야 되죠? 예. 수요의 변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인가요? 가격 이외인가요? 가격 이외. 곡선상의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인가요?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인가요? 곡선상의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7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선호도고요.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가격 계산. 다섯 번째는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 여섯 번째는 금리. 일곱 번째는 공적 규제. 자, 이 중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쌤 그러면 시험에는 수요 증가 요인이 나오는군요. 뭐 아닙니다. 수요 증가 요인이 나올 수도 있고 감소 요인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증가 요인만 제대로 기억해 놓으시면 뒤집으면 감소 요인 되는 거니까 증가 요인 위주로 공부합시다. 소득이 많으면 수요가 증가될까요? 증가되면 물론 정상제일 됩니다. 선호도가 증가, 인구가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지금 가격을 싸게 만들어줘요.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좋고요. 규제가 완화되면 좋아요. 그럼 남은 게 대체제 보완제가 남았는데 자 봐봐요. 대체제 보완제 때문에 뭐가 떴어요? 가격, 내꺼, 수요. 그럼 무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고?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자, 그럼 갑시다. 내꺼 수요를 말려면 증가시키려면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돼. 같은 방향.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콜라 사이다를 넣는 게 아니고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수요가 증가되겠네. 보완제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내꺼 수요가 증가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입니다. 한 놈 가격과 한 놈 수요가 비례관계면 대체제고 반비례관계면 보완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 증가 요인 7종 세트를 갖다가 저한테 반응 속도 1초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천천히. 제가 천천히 물어도 여러분들은 반응 속도 1초.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무엇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의 인하, 규제의 완화. 두 번째,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감소 요인. 소득의 감소, 선호도의 감소, 인구의 감소,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하락, 같은 방향이야. 보완제 가격 상승, 반대 방향이야. 금리의 인상, 규제의 강화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박스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 안에서 다음 중 수요 감소 요인만 찾아라. 이렇게 나오면 지문을 한 6개, 7개 어떻게 읽냐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4개네? 4개 체크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속도 30초 안에 끓으면 대박 납니다. 이 문제를 30초 안에 끓으면 대박 납니다. 대박.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저한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선생님 수업 이해는 되는데 너무 빨리 물어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좀 천천히 물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실력을요 하향 평준화시키면 안 되고요 상향 평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속도에 맞추어지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제 속도를 늦춰서 여러분들이 그 속도에 맞추시면요 실력 향상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좀 힘에 붙인다 싶어도요 지금 제가 묻는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와 주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묻는 속도에 맞춰 따라와 주시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상당히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속도를 늦추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옵소서. 알겠죠?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4쪽. 교재 14쪽에 가시면 가로 1번을 찾으세요. 가로 1번. 가로 1번에 제목 수요량의 변화란 말이 나옵니까? 가로 1번. 가로 1번에 수요량의 변화 찾았습니까? 예. 수요량이란 글자 네모. 수요량 세 글자만. 가로 1번의 수요량을 네모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원인 해당제와 가격 밑줄 하시고 가격은 동그라미. 2번도 밑줄 하세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 밑줄 하시고 곡선상이란 글자 동그라미. 가로 2번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란 글자 네모. 가로 2번에 수요 네모.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합니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 밑줄. 가격 이외 길게 동그라미. 가격 이외. 2번도 밑줄 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 밑줄 하시고 곡선 자체 동그라미. 곡선 자체. 2번으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가로 1번에 수요 공급의 증가 요인이 나올 건데요. 요거요. 왜 오른쪽에 있는 공급 증가 요인은 보지 마시고 일단 왼쪽에 있는 수요 증가 요인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소득의 증가. 찾았습니까? 네. 증가만 밑줄. 선호의 증가. 증가 밑줄. 인구의 증가. 증가 밑줄. 대체재 가격 상승. 상승의 동그라미. 보완제 가격 하락. 하락의 동그라미. 가격 상승 해상. 상승의 밑줄. 금리의 인하. 인하 밑줄. 규제 완화. 완화 밑줄. 특히 동그라미 한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이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거 유념하세요.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니까 소득이란 말이 뜰 겁니다. 찾았습니까? 예. 소득이란 글자 옆에다가 크게 정열이라고 적어줍니다. 정열. 조심하실 점은 정리얼 쓰면 안 돼요. 정열 써야 돼요. 정열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정열. 썼어요? 예.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두시고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두시고 1번의 정상자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하시고요. 열등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였어요?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막 움직였어요? 열등제. 소득의 정렬 기억하세요? 예. 오른쪽 가로 3번. 대체제와 보완제 나옵니까? 찾았습니까? 그 밑으로 쭉 한 6줄 정도 내려가시니까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 찾았습니까? 예. 기억에 대체제 수요 보여요? 니은의 대체제 수요 보여요? 디귿의 보완제 수요 보여요? 니을의 보완제 수요 보입니까? 거기 수요 4개 보이죠? 수요. 그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쳐보세요. 한 번에. 수요 4개를. 한 번에 네모 빵. 쳤어요? 예. 그 옆에 보니까 또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또 수요 보여요. 수요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치세요. 수요 4개를. 쳤어요? 예. 그리고 니은과 디귿 사이에다 쓰세요. 니은과 디귿 사이에다가 상식이라고 쓰세요. 니은과 디귿 사이에다가 상식. 자,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 뒤에도 수요가 뜨고 내 거 뒤에도 수요가 뜨면 뭐로 문제를 푼다? 상식으로 문제를 푼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상식이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있습니까? 자, 미음, 비읍, 시옷, 이응에 대체제 보완제 뒤에 가격이란 말이 뜹니까? 그 가격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수요 4개가 뜹니까? 그 4개를 한 번에 네모를 빵 치세요. 자, 그러면 한 놈은 뭐가 떴고? 가격. 나머지 한 놈은 수요. 그러면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미음과 비읍을 묶어 보아요. 미음과 비읍을 묶어서 앞에다가 플러스 표시. 시옷과 이응을 묶어 보아요. 묶으셔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다가 교차라고 적어둡니다. 교차. 그럼 대답합시다. 한 놈 뭐 뜨고 가격 뜨고 나머지 한 놈 뭐 뜨면 수요 뜨면 다시 한 놈 뭐 뜨고 가격 나머지 한 놈 수요 뜨면 뭘로 문제를 푸는데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푸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그러면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대체제 가격 상승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 증가. 대체제 가격 하락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상승 반대 방향입니다.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 하락 반대 방향입니다. 수요 증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의 정렬, 교차의 대보 요 두 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탄력성 한 시간만 더 할게요. 탄력성 가도록 하겠습니다.